자, 이번 시간 제 70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이론 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볼게요.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 그럼 이제 시산표, 합계와 잔액이 보이는 시산표인데, 이 합계 잔액 시산표가 무슨 표인 줄 알아야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겠죠? 이제 거래가 발생해서 분계를 하게 되면 이 분계한 것을 각각의 원장에다가 옮겨 적는 절차가 전기죠. 이 전기가 제대로 원장으로 다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결산하기 전에 예비 절차로 시산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이 시산표라는 것은 각 원장의 잔액들을 다 모아놓는 표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제대로 잘 됐으면 시산표에서는 오류가 생기지 않고, 전기가 잘못되면 여기서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양쪽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그래서 1번 거래 전체에 분계가 누락이 됐어요. 분계 자체를 안 했대요. 그럼 전기 자체도 안 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오류를 찾아낼 수가 없죠. 전기를 뭘 잘못해야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한 거래를 같은 금액으로 2번 분계를 합니다. 분계 한 번 했죠. 전기하고 여기 갔으면 못 찾아내는데 정상적으로 했으면 2번 했대요. 정상적으로 다 옮겨졌기 때문에 양쪽에 차이가 안 생겨서 오류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세 번째, 분계할 때 대변과 차변의 금액을 다르게 입력합니다. 즉 차변에 100원, 대변에 50원 이렇게 하면 각 원장이 적어질 때 어떤 계정에는 차변에 100원 적히고 어떤 계정에 50원 적히니까 이 시산표를 적고 나면 누구는 100원, 누구는 50원 이렇게 양쪽에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분계 시 대차 계정 과목을 잘못 기록해요. 금액을 똑같이 100원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는 외상 매출금, 여기는 외상 매입금 이렇게 계정 과목을 잘못 적었다. 그러면 그 각 계정으로 다 맞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산표에서는 금액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틀린 거를. 그래서 결국은 시산표에서 찾아낼 수 있는 오류는 차변과 대변에 분계를 했는데 차변에 100원, 대변에 50원 또는 대변에 100원, 차변에 50원 이렇게 금액을 잘못 적었을 경우에는 계정 잔액들이 안 맞으니까 오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오류 2개가 우연히 상쇄가 되면 전부 합계는 150이잖아. 이러면 또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문제 2번. 다음은 서울상점이 거래처 직원 병문안을 위해서 그린마트에서 신용카드로 과일 바구니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서울상점의 분계. 서울상점이 거래처 병문안하기 위해서 카드로 샀죠. 그럼 뭐 한 거예요? 접대비란 얘기겠죠. 그리고 카드의 내역을 보면 뭐 카드의 종류, 그 다음에 금액은 10만원짜리 카드네요. 그래서 차변은 접대비가 맞는 거고 금액은 10만원이고 이걸 카드로 결제했죠. 그러니까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인출금 계정 잘못된 거 찾으래요.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에 대한 평가 계정입니다. 맞네요. 곧바로 연도 중에 자본금의 감소 증가를 자본금 처리하지 않고 인출금으로 처리해 놓습니다. 개인 기업에서 하행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기중에 인출금을 썼다가 나중에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꼭 표시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연도 중에 인출금 썼다가 이거를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해야 되니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얘가 잘못됐네요. 개인 기업의 기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자본금을 인출할 때 썹니다. 그래서 돈을 가져갔다 회사로부터 그러면 하고 자본금을 바로 줄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출금 이렇게 썼다가 기말 결산 때 인출금을 없애고 이거를 이제 자본금이라는 계정으로 갈아 끼우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문제 4번 볼게요. 독도상사의 다음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거래 요소. 자, A씨가 오늘 이루어진 거래가 있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독도상사는 울릉도 상사로부터 책상을 구입합니다. 사무용 책상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비품 이렇게 했겠죠. 분계를 50만원. 그리고 30만원은 현금을 줬고요. 현금 3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카드로 결제했어요.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미지급금 상거래 아니니까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 거래. 자산이 증가했죠.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자산이 감소도 했고요. 부채가 증가했네요.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상품의 매입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 아닌 것. 상품 매입 원가는 단기 매입액에다가 뭘 더해야 되겠어요? 매입 하는데 부대 원가, 매입 부대 원가가 있으면 더하시고 또 빼야 될 게 있죠. 매입 환출 및 애누리가 생기면 빼고,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이 생기면 빼고. 이게 이제 보통 뭐 총 매입액하고 여기서 이 두 개를 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를 뭐 순매입액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네요. 일반적으로 그냥 매입액 하면 순매입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산하는 항목 매입 운임 더해야 되고, 부대 원가예요. 매입하는데 하용료가 들었다 더해야 되고, 매입하는데 수수료 들었다 그래야 더해야 되고, 매입 할인은 빼야 되는 금액입니다. 4번이 가산 항목이 아니네요. 문제 6번 동해상점의 분계로 오른 것. 동해상점은 서해상점에 상품 50만원을 매출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상품 매출, 여기는 그냥 매출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품 매출 수익 잡습니다. 50만원이 아니라 5만원. 대금은 서해상점 발행의 약소금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고, 만기가 9월 20일이야. 1년 이내짜리죠. 상거래니까 받을 어음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끝이네. 매출 받을 어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문제 7번 다음 자료에서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자산 계정의 배열 순서가 옳은 거. 유동성 배열을 제일 먼저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첫 번째가 당좌자산, 그 밑에가 재고자산, 여기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비품은 여기 들어있는 거죠. 비품, 기억. 상품은 재고자산, 니은. 단기 대여금, 당좌자산, 디귿. 영업권, 무형자산입니다. 리을. 그래서 답은 디귿, 니은, 기억, 리을. 디귿, 니은, 기억, 리을.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선수금 계정에서 4월 8일 거래, 요 거래를 추정하라는 얘기네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4월 6일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는 필요 없는 애라고 그랬죠. 상대방이야. 여기 4월 6일 날 분계를 보시면 오른쪽이 선수금이고 왼쪽이 현금이네요. 현금 2만원이 들어왔고, 선수금 지금 계약금 미리 받았네요.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8일자는 선수금이 왼쪽이네요. 4월 8일 선수금 5만원, 그리고 매출 5만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4월 8일자 거래는 상품을 뭐 팔았고,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미리 받은 계약금으로 뺀 거지. 그래서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준 것도 아니고, 상품을 주문받고 계약금을 받은 것은 이 거래죠. 주문받고, 이것도 아니고, 상품을 매입하고 계약금을 차가운 것도 아니고, 상품을 팔고 계약금을 뺀 겁니다. 이 거래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문제 9번 기초자본, 여기 그 다음에 총수익, 이거 물어보네요. 자, 기말 자산 부채, 기말 자본, 이렇게 보면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뺀 게 기말 자본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55에서 25를 빼면 이게 기말 자본이 30만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이익이 8만원 생겼다는 얘기는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이만큼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익이 이만큼 큰 거죠. 그러면 여기가 총 수익이 28만원이니까 비용 20만원을 빼서 8만원의 이익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이거죠. 기초 자본을 모르겠다. 그러면 기초 자본에다가 뭘 더해요? 순이익을 더하면 기말 자본이 되는 거죠. 또는 순손실을 빼면 기말 자본이 되는 이등식. 그래서 기초 자본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순이익이 얼마니? 8만원의 순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말 자본이 30만원 됐습니다. 이게 얼마겠어요? 얼마로 출발해서 장사를 잘해가지고 8만원을 벌었더니 30만원 됐다. 그럼 여기는 22만원을 가지고 출발을 했네요. 그래서 기초 자본은 22만원으로 출발했고 총 수익은 28만원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문제 10번 단기 매매증권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 X2년도에 매매증권의 처분이익을 계산하랍니다. 1년도 9월 25일에 주식 1000주를 600만원씩 샀습니다. 주식의 액면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정보입니다. 나는 600만원이 중요한 거죠. 600에 1000주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1일에 바로 X1년도죠. 1000주의 공정가액이 650으로 튀었어요. 그러면 분계를 일일이 다 안 써도 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단기 매매증권을 600만원에 9월 25일에 취득했고 돈은 현금 줬고 근데 이것이 600만원이에요. 작년도 말에 12월 31일에 650으로 튀었으니까 단기 매매증권을 50만원 이렇게 올렸겠죠. 그리고 평가 이익을 잡았을 겁니다. 50만원. 그리고 이제 X2년도 3월 31일에 500주를 350만원에 현금 받고 팔아요. 자, 일단 현금이 350이 들어온다는 건 쉽게 알 수 있고 절반이죠. 1000주인데 500주를 팔았으니까 지금 이게 얼마에 잡혀 있냐면 650만원에 잡혀 있는 거예요. 650만원짜리에 나누기 2를 하면 절반이 단기 매매증권이 이제 팔려 나갑니다. 325만원짜리가 나가요. 그런데 돈을 350만원 받네요. 그러면 처분 이익이 25만원 생기겠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1번 기말 결산 시 기말 재고 자산이 과대평가됩니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거. 기말 재고가 커졌대요. 이걸 보시려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매출액, 매출 원가, 기말 재고의 차이는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기초재고, 그 다음에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를 빼면 이게 지금 커졌다는 얘기죠. 보통보다. 그러고 나면 이게 이제 매출 총 이익이 됩니다. 매출액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첫 번째 기말 재고가 커져요. 그럼 여기 금액이 있고 여기 두 개를 더했는데 뺄 게 평소보다 커.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과소하게 되겠죠. 매출 원가는 과대가 아니라 뺄 게 커져 버렸으니까 과소하게 계산이 됩니다. 틀렸죠? 그래서 매출 원가가 일단 작아지면 과소하게 됐죠? 그러면 여기 금액이 일정한데 뺄 게 작아졌어. 그럼 여기가 대신 커져 버리죠. 매출 총이익이 과대 계상되게 됩니다. 보통보다. 그 다음에 순이익은 보세요. 매출액 동일한데 뺄 게 작아서 여기가 커졌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크면 제일 밑으로 가는 단기 순이익도 당연히 다 커지게 됩니다. 얘도 과대하게 됩니다. 이익 잉여금은 이렇게 우리 좀 회계 2급에서는 이익 잉여금 이런 거 다루면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법인 때 가서 보세요. 이익 잉여금은 이제 지금은 그냥 순이익이 크게 뭉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익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돼. 순이익하고 똑같다. 이렇게. 그래서 순이익이 커지면 이것도 커지는 거예요. 단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게 하나 있잖아. 2번이 정확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급수에서는 이익잉여금이라는 건 뭔지 안 배우셨으니까 모르면 패스하셔도 되고
좀 쉽게 생각해서 단기 순이익과 뭔가 합쳐진 게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지급할 능력이 상실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를 대손이라고 합니다. 대손 처리 대상이 아닌 거. 대손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이 못 받게 돼야 대손이 일어나는 거니까 채권이 아닌 것들은 대손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이죠. 대손 일어날 수 있어요. 못 받을 수 있어. 받으러 온도 매출 채권. 단기 대여금은 기타 채권이에요. 못 받을 수 있어요. 빌려줬다가. 근데 선수금은 부채잖아. 내가 남한테 돈 받아놓은 건데 못 받아요? 내가 안 갚겠지. 그럼 상대방이 대손을 인식하겠죠. 13번 발생주의, 발생 계정과 이연 계정에 관련 없는 거. 결산 때 많이 보시죠. 선수, 수익, 미수, 수익,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 이게 발생의 개념과 이연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닌 건 뭐야? 여기 있죠. 아주 생뚱맞는 게 하나 들어있죠. 그 다음에 좀 더 공부하셔야 되려면 누가 발생의 개념이고 누가 이연의 개념이냐 그것도 빨리빨리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제 외우라고 하십니다. 한 번만 들어보시고요. 이연의 개념은 선자가 들어가면 이연이다. 이렇게 나머지는 발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암기를 쉽게 하시려면 선자가 들어가면 이연의 개념이다. 그러면 이게 선자가 들어갔죠. 이게 이연이네. 이것도 선자가 들어갔네요. 이연의 개념이에요. 맞죠? 자, 이연이야. 그럼 이건 무슨 이연이겠냐? 수익의 이연이지. 수익인데 비용의 이연이겠어? 이건 뭐야? 비용의 이연이지. 이렇게요. 그 다음 이건 뭐겠어? 수익의 발생이겠지. 이제 이연의 반대가 발생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요. 비용의 발생이다 라고 이렇게 빠르게 암기하시면 돼요. 딱 이 한 단어만 외우시면 되겠죠. 선자가 들어가면 이연의 개념을 갖는다 라고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14번 다음 자료에서 기초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기초상품 재고, 기말상품 나왔고 매출액 나왔고 매출 총이익 나왔고 단기 매입액 나왔네요. 그럼 이제 계산 구조가 이걸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 이익이라는 시에 이 매출 원가는 누구? 기초 재고 거기다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 이 식을 생각이 나시면 기초 상품 재고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일단 매출액 알려줬네요.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60만원입니다. 이거 모르겠고요. 단기에 매입하신 게 30만원입니다. 그럼 요 두 개를 더해 가지고 기말 재고가 7만원입니다. 이걸 뺐더니 자, 여기 전체 금액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걸 뺐더니 25만원입니다. 그러면 60만원에서 25만원을 뺀 금액이 얼마냐? 여기가 35만원입니다. 지금 매출 원가는 35인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기초재고 얼마에다가 뭐를 더해가지고 이만큼을 뺐더니 35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 12만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42에서 7을 빼니까 7만을 빼면 35만원이 되는 거죠. 15번 보겠습니다. 비품 처분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주어진 자료만으로 계산해서 비품의 취득가액 얼마 주고 샀냐. 지금 여기 물어보는 거죠. 여기 취득가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이걸 빼서 이것이 장부금액인데,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처분을 했는데 120만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처분 이익이 10만원이 나려면 장부금액이 얼마짜리냐면 110만원짜리인 거예요. 즉 110만원짜리를 120만원에 팔았으니까 10만원 이익 난 거 아니냐. 이 장부금액이 지금 여기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가 110인 거야. 그럼 이제 여기는 얼마겠어요? 210이겠지. 금방 추적할 수 있죠? 210. 그래서 요 말만 이해하시면 되죠. 처분은 120에 팔았는데 이익이 이만큼 나려면 이 자산의 장부금액은 110만원짜리다. 이게 장부금액이다.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이게 취득 원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